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 심층 취재 코너 김영석의 코인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석의 코인 돋보기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는 정희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리브 크리에이티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풋볼 펜타지움의 대표도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 52년 된 스포츠 전문 브랜드 나쏘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프로젝트인 ISDA의 그 프로젝트의 의장을 좀 맡고도 있습니다. 우선 이 나쏘라든지 그런 브랜드는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익숙한 브랜드인데 이 올리브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와 그리고 이 스포츠와 관련된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생소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우선은 이 올리브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리브는 20년 된 그 스포츠 마케팅 회사입니다. 기존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CJ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을 해왔던 회사였는데요. 2010년도부터 저희가 축구 쪽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풋볼 펜타지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축구 놀이터라고 하는 축구 파이를 지금 사업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풋볼 놀이터인 축구파이하고 연동해서 축구의 어떤 자동화 훈련 장비인 닥터 캐논도 함께 개발해서 지금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한 축구 선수 중에 하나죠. 이번에 이제 카타르의 그 SBS 해설위원으로 가고 있는 며칠 전에 또 이제 군 입대도 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승우 선수의 공식 매니지먼트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 대기업들의 마케팅을 또 전담을 하셨던 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 축구와 같은 스포츠 산업으로 또 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 스포츠 분야로 또 이 올리브 크리에이티브가 이 회사가 너무 사업 방향을 또 바꾸게 되었는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라는 게 특별히 있었나요? 네, 이게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그 당시 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을 그 만나러 그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이었던 당시에 모하메드 빈 함맘 회장님이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그 모하메드 빈 함맘 회장님이 당시에 피파 회장이었던 블래터 회장과 이제 피파 회장 선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함맘 회장님께 이제 그 30초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 함맘 회장님의 어떻게 하면 회장 선거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30초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 함맘 회장님이 그거에 좀 감명을 받으셔서 제가 영어 이름이 폴인데 폴 나랑 함께 자기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피파 회장 선거를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살면서 뭐 플라틴이라든가 펠레라든가 이렇게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함맘 회장님하고 이제 피파 회장 선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만나면서 축구 산업이 얼마나 크고 또 축구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그때 저희가 알게 됐고 이제 한국으로 2012년도에 들어오면서 축구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이 축구 산업과의 첫 번째 인연을 이 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인 이 모하메드 빈 함맘 회장과 처음부터 이렇게 또 연결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회사 내부적으로도 큰 이슈로 또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혹시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이 모하메드 회장님 혹시 만나 볼 예정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번
그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있었을 때도 한마메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찾아뵙고 또 많은 얘기를 좀 나누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하메드 회장님과의 어떤 그 플랫폼 상에서의 같은 협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플랫폼 상으로는 굉장히 큰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약간 그런 어떤 논의도 좀 이루어질 계획이 있나요? 지난번에 아시안컵 때 한마메 회장님께 가서 1차 브리핑을 한번 하고는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마메 회장님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가 닥터 캐논이라던가 이렇게 플랫폼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 들었으니 다음에 한번 들어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자 그렇게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심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또 특이 사항으로 이 대표님께서 2015년 그리고 2016년 이 두 개 해 동안 인천의 또 유나이티드 단장을 또 하셨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좀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 베트남 그러면 이제 박항서 감독님을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박항서 감독님을 뵈면 제가 항상 박항서 감독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그 베트남 가신 거에 지분 한 1% 정도는 저한테 있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 정도요? 네. 그 이상은 아니고. 뭐 이제 많이 말씀드리면 너 왜 그래? 이러시니까 예. 1% 정도는 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 단장을 할 때 그 찌영이라는 베트남 선수를 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찌영이라는 선수가 당시에는 올림픽 선수나 아니면 국가대표팀이 아니었었는데요. 한국의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베트남 K리거였는데 베트남에 와서 기량이 일취월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하는 그런 회의 때, 야, 찌영이 한국 갔더니 기량이 일취월장했더라. 야, 이건 대한민국 지도자가 뛰어나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지도자를 국가대표로 한번 뽑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감독으로 선임하시게 됐고,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 이 그 감독 계약을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풋볼 펜타지움에서 감독 계약식도 거기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2의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 선수를 대표님께서 또 발굴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어디 가면 제가 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일단 이 또 2016년도에 또 진행을 하셨던 사업 중에 이 국내 최초의 약 1,000만 원 정도를 호가하는 이 시즌권 프로젝트인 플래티넘 11을 또 출시하신 바가 있으시다고 네네. 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의 약간 이 NFT의 개념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도 이 NFT 개념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혹시 앞으로 또 이 전망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2016년도에 그 1,000만 원짜리 시즌권을 할 때는 반발이 내부적으로 되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짜리 시즌권을 누가 사냐? 왜냐하면 국내 스포츠 축구 시장의 그 시즌권은 되게 비싼 게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1,000만 원짜리 시즌권을 누가 사라고 했을 때 그걸 딱 11장만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만들 때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는 그 시즌권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1,000만 원짜리 시즌권.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정말 먹혔고 근데 NFT 개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NFT는 결국은 그거에 대한 희귀성, 그 레어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NFT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현재 그 고양시에 있는 농구단 중에 캐롯 점퍼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즌권을 NFT화해서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1.0 개념의 NFT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0.5 버전 개념의 NFT가 스포츠 시장에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향후에도 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내 시장에서 고가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당시에 이 1,000만 원짜리 NFT 이 시즌권을 또 발행을 하시면서 물론 거기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완판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아시아 최초의 체험용 축구 박물관인 대한축구협회 풋볼 펜타지움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 체험 박물관을 또 시작을 하고 계시는 네. 그런 어떤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가 사실은 남들은 돈 주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만 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을 다녔습니다. 예. 축구 선진국을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게 축구가 분명히 산업화가 될 수 있는데 산업화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한국 축구 산업이 초엘리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요. 예. 저희가 축구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축구를 시작을 해서 즐기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 선수까지 가는데 그 확률이 피파에서 얘기하는 건 0.7%. 0.7%. 예, 한국은 0.07%거든요. 음. 그런데 그 0.07% 한국으로 보자면 0.07%에 집중해서 축구 산업이 막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99%를 향해서 우리가 축구 산업을 만든다면 뭔가 이 산업이 커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미세먼지라던가 그리고 지금은 11명이 모이기 힘든 시대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재미를 축구를 즐길 수 있는 IT를 통해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뭔가를 준다면 우리가 축구에 있어서 산업화가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 최초의 체험형 축구 박물관, 풋볼 펜타지움이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2017년에 이 풋볼 펜타지움을 또 새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5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또 최근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가 어떤 변화였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거는 기존에는 이제 체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한축구협회 그 풋볼 펜타지움 공간을 저희가 축구를 기억하는 2002년 월드컵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49명의 그 작가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당신이 기억하는 2002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작품을 한번 해줄 수 없겠냐 했더니 저희가 그 49명 작가들이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시고 예. 정말 멋진 그림들을 내주셨는데 그 작가분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NFT 작가를 포함해서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계셨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풋볼 펜타지움에 가면 그 공간이 기존의 전시와 체험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유명한 작가들의 멋진 그런 작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작품들이 NFT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가면 콜렉스라는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유일의 피지컬, 그러니까 실물 디지털 그 유니폼이 있습니다. NFT가 예. 있습니다. 그 콜렉스가 만든 그 유니폼도 거의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FT와 함께 좀 그 풋볼 펜타지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NFT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또 새롭게 도입을 하고 계시는 이 훈련 장비도 직접 자체 기술로 또 개발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이러한 뭐 NFT라든지 훈련 장비의 도입이 어떤 이 플랫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는 사업 아이템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 닥터 캐논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실 텐데 쉽게 얘기를 하면 축구 자동 그러니까 슈팅 자동 발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축구, 농구, 배구, 그리고 테니스, 족구 이 5가지를 현재 개발이 지금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다른 산업에서도 맞습니다. 쓸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축구공이나 이런 것들을 공을 딱 발사를 하게 되면 축구를 예를 들자면 공을 딱 받을 때 어떤 자세가 나올 수가 있고 예. 공이 날아오게 되면 또 슈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했거든요. 야, 너 슈팅 되게 잘 때려. 예. 너 공 되게 트래핑 잘해.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량화하는 작업들을 AI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의 감으로 진행이 되었던 어떤 그렇죠. 지도자들의 분석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정성적인 평가로 진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또 이 축구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이 또 진행하고 계시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이스다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스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스다는 뭐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다의 약자가 인터내셔널 스포츠 데이터 얼라이언스의 약자입니다. 예. 뭐 굳이 이제 뭐 한국말로 하자면 국제 스포츠 연합, 연맹 뭐 이런 뜻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스다가 저희가 이제 시작한 그런 이 사업 자체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겨라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스포츠를 즐기는 누구나 그 스포츠 퍼포먼스에 대해서 마이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축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동작들을 이 데이터화 시킨다라고 네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국제 스포츠 데이터 연맹 이스다의 런칭을 특이하게도 21개국의 축구 관계자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이 21개국의 관계자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굉장히 또 어려운 만큼 이게 또 성공을 하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21개국이 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셨는지요? 저희가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이스타 프로젝트 저희가 풋볼 펜타지움을 하면서 이 풋볼 펜타지움을 이제 이스타 프로젝트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떤 좀 계기가 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풋볼 펜타지움에 첫 번째로 왔던 그 예. 친구들 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프로모션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축구를 IT를 통해서 다양하게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측정을 해주고 점수화하고 그걸 랭킹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 카드를 저희가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나눠주고 나서 되게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한테. 다른 게 아니라 방문객이 100%가 늘고 150%가 느는 거예요. 약간 그 카드를 지급했다라는 것 네. 하나만으로도요. 그 카드 하나만으로. 근데 그 카드에는 다른 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너가 오늘 즐긴 이 안에서 즐겼던 것들이 너가 뭐 순발력이 좋아, 킥력이 좋아, 슈팅력이 좋아 이런 것들을 그 점수화 시켜놓고 그거를 랭킹화 시켜놨던 아주 정말 단순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너무 자주 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물어본 거예요. 한 친구를 잡아서 야 철수야 너 이렇게 자주 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카드 모으려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랭킹이 떨어졌대요. 그 안에서 어떤 뭐 경쟁이라든지 그 카드 자체가 게임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단순하게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이게 뭐 틀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방향을 좀 선회해야겠다. 스포츠를 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랭킹화하고 게임화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근무했던 친구들한테 쭉 연락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게 당시에 아시아 축구연맹 사무총장이었던 알렉스 수세이였어요. 이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 너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다. 다 같이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21개 나라 한 25개국에 연락을 했거든요. 25개국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21개국 친구들이 기꺼이 다 참여를 했고 그 친구들은 이제 이 저희 이스타 프로젝트가 딱 정리가 되면 자기 나라에서 다 하겠다고 지금 대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이스타의 또 성공적인 런칭 행사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이 이스타의 실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축구파이가 또 따로 런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구파이의 현재 다운로드 수와 또 확보된 회원 수, 뭐 간단히 얘기하면 플랫폼을 얼마나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또 따로 확보가 돼 있으신가요? 네네. 현재 축구파이는 현재 10만 정도의 다운로드 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회원 수는 약 한 5만 정도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축구파이의 그 DAU 또 MAU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MAU나 DAU가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내년 그 1, 4분기 때 2.0 버전 할 때는 좀 더 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축구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획득한 이 일반 이용자들의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이 앞으로 계속해서 쌓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포인트의 활용 방안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저희의 그게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그 뭐 포인트도 주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축구파이에 들어와서 축구를 봐도 그리고 그 본 거를 따라해서 올려도 포인트를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포인트는 전국 뭐 예를 들자면 뭐 버거킹이나 KFC 같은 패스트푸드점, 뭐 CU나 GS25 이런 그 편의점, 그래서 전국 한 30여 개 브랜드 1000여 개 상품을 다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풋볼 펜타지움을 이용할 수 있다던가 예. 그 스포츠 용품도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플랫폼상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포인트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을 또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이스타 프로젝트의 플라이빗 그리고 엘뱅크 이후에 혹시 이 상장 추진 현황이 또 따로 있을지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는 이제 국내 원화 상장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엘뱅크와 이제 플라이빗 정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모델이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 이 축구파이가 런칭한 지가 뭐 불과 이제 1년 정도 아직은 이 또 고도화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네, 시기 맞습니다. 중에 있는 거죠. 네네. 최근에 이 NFT 분야도 함께 움직이고 계시면서 특히 이승우 선수를 활용해서 이 NFT 사업을 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승우 선수를 활용한 NFT 상품 조만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승우 선수를 활용한 NFT는 사실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P4P를 활용한 그 NFT는 어떻게 보면 1.0 개념의 NFT라고 저희는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를 활용한 NFT를 진행을 할 때는 저희는 이제 2.0 개념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 개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기존의 그 뭐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NFT 시장을 지금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도 지금 얘기는 좀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예, 저희는 이승우 선수의 이제 NFT를 런칭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피지컬과 디지털 NFT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승우 선수의 유니폼이라던가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 유니폼이어야겠죠. 예. 유니폼이라던가 뭐 그런 축구화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NFT를 출시하는 거를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NFT를 소장을 함으로써 이 NFT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승우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로드맵을 좀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돋보기에서 이 또 재단 대표님들을 모시고 꼭 한 질문이 있는데 이 이스타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좀 이뤄나가고 싶으신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풋볼 펜타지움과 닥터 캐논, 축구파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승우 선수 이렇게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풋볼 펜타지움의 어떤 체험형 컨텐츠와 축구파이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동을 하고 있는 닥터 캐논 그리고 이승우 선수와 같은 이런 축구 셀럽들, 운동 셀럽들을 연동한 NFT 2.0 버전의 NFT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축구파이로 시작은 하고 있지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대로 축구, 농구, 배구, 뭐 골프 이렇게 다양한 종목으로 넓혀가서 축구 파이만이 아니라 스포츠 파이로 전체적으로 넓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다는 현재 21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버전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런칭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스타 프로젝트가 글로벌화 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 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 모시고 이 이스다 그리고 올리브 크리에이티브 이런 각종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